나는 2008년에 태어났다. 여기서 태어나긴 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 첫 집이다. 태어나서 3살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뭐 없네요. 어떻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까? 3살이 되고 방주로 이사했다. 이번 정류소는 판교원 마을 1-2번지 판교 도서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판교에서 기억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데 물이 흐르고 있고 다리가 있고 무지개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조작된 걸 수도 있어서 기억이 일단 확인해 볼 겸 그림을 그려봤는데 일단 물을 찾아봐야겠죠. 기억 나는 건 없네요, 집에 대해서. 맞는 거 같네요. 내 첫 기억이다. 2012년에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사했다. 이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집에 가는 길이었다. 차와 가로등 불빛이 밝게 빛났다. 그런데 차를 오래 타니까 멀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에다 토를 했어요. 기억하는 첫 토죠. 그때 정확히 저쯤이었는데 근데 그 토를 하는 순간에 뭐랄까요, 몸의 감각들이 켜지면서 약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것 같이 감고 있던 눈을 뜬 것처럼 드디어 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사 오고 바로 어린이집에 입학했다. 제가 이제 막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린이에서 사람들이 말을 걸면 그거 자체가 새로운 경험인 거죠. 8살이 되고 학교를 갔다. 초등 5년, 중등 3년으로 8년을 이 학교에 속해 있었다. 지금은 자퇴했다. 자퇴생으로서 학교를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학교를 가면서 가장 크게 바뀌었던 거는 어딜 가나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살게 된 거죠. 근데 초등 때는 자아라고 할까요? 제 의견 같은 게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시키면 하자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학교에서 숙제 주면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칭찬에 목말라 있었다. 다른 사람들, 특히나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데 이제 5학년에 졸업할 때쯤에 이 시키면 하자주의를 바꿔놓는
제가 크게 성장하는 일이 생기는데 당시 학교 측에서 게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내 몸은 내 것이다 라고 해놓고 누구 맘대로 금지를 시키냐. 그래서 다음 날에 학교에 가서 따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 저를 포함해서 다들 어른 말에 반박하는 거 그거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초등 전체 회의에 아마도 학생 신분으로는 최초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회의 날이 오고 회의를 갔는데 대부분 다 어른이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 반응이 딱 애들은 가. 뭐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면서 회의 도중에 내보냈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했고요. 왜 게임만 뭐라 하냐. 술, 담배부터 끊어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말은 못했고 근데 그때 깨달았던 거는 어른이라고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어른들의 인정이 필요할까? 어른들의 칭찬이 필요할까? 그 순간이 시키면 하자 주의의 몰락의 순간이었고 또 그때 이후로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소신 같은 게 좀 생겼죠. 그래서 뭐 중등 갈 때 기대를 많이 했죠. 초등에서는 내가 쟁취해야 했던 회의 참여권이 중등은 필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뭐 등교를 못한 건 둘째 치고 당시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한 해 이후에 계절 학교에 갔다. 그냥 처음에는 재밌겠다. 친구들이랑 2달 사는데 재밌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목표로 잡았던 거는 취미 만들기. 계절학교 전 12년 동안 뭐 욕구 없이 그냥 살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또 좋아하는 게 있다고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구도 해보고 자발적으로 책도 읽고 또 하기 싫은 거 일부러 해보고 뭐 그랬죠. 이야, 추억 돋네요. 저 항상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다들 느릿느릿 일어나면 여기 앉아서 책 읽었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뭐 그랬더랬죠. 예. 계절학교에서 가장 크게 성장 혹은 변화했던 것은 이 생각하는 체계가 생겼달까요? 저는 늘 기발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절학교 이전에는 그냥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에만 의존했다면 뭐 이를테면 취미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근데 계절학교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명제가 생기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소개해 주시죠. 나는 유래 엄마 아리.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저희는 한부모 가정이죠.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지. 법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네. 근데 안 본 지는 한 5년 정도. 7년 됐어요. 네. 2학년 때부터 따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약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그냥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뭐 가족 얘기를 계속해서 회피하는 식으로 좀 숨겼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대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내가 하는 거를 온전하게 안 보고 아빠가 없다는 것과 그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안 하고 있었고 2학년까지 산 거면 한 인생 절반 정도 꽤 오래 살았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아빠에 관해서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시간을 많이 안 지내서 그럴 것 같진 않고 약간 내 뇌가 기억을 삭제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약간 잘려나간 것처럼 이상하게 되게 수가 적은 것들이 좀 있죠. 물론 우리 가족이 아픔과 또 충격의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은 no problem? 엄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죠. 엄마는 유리는 항상 내게 분에 넘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선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주머니 안에 언제든 꺼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가득 든 그런 주머니 같은 존재야. 우리 유리는 엄마의 아이이지만 엄마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인 사람이고 엄마가 느끼기에 그리고 그 속의 깊이는 엄마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 어딘가에 닿아 있어서 항상 놀랍고 신기하고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지. 그러면 저랑 살면서 저를 키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인상적인 매 순간 인상적인데 근데 매 순간 인상적인 것의 시작은 그 산부인과에 보면은 신생아들 모유 수유하는 방이 있어. 그러면 이제 산모와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모유 수유를 하는데 유리만 마치 N회차 신생아처럼 엄마한테 탁 붙어서 너무 안정적으로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얘 되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얘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키웠어. 아니 같이 살았어. 그리고 5학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늘 엄마랑 한 침대에서 꼭 끌어안고 자던 유리가 엄마
침대 아래에 내 이불을 깔아줘. 그래서 또 그렇게 몇 달. 또 침대 어쨌거나 한 방에서 지내다가 또 몇 달 후에 엄마 내 방에 이불을 깔아줘.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에 가서 혼자 자게 됐지. 그걸 보면서 아, 유리가 이렇게 엄마로부터 한 발 한 발 독립해 나아가는구나. 또 언젠가는 유리가 사회로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게 생각나네. 수고했어. 유라, 너무 애쓰지 말고 하루 단위로 행복하게 살아. 남들보다 힘 좀 빼도 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 팔 8학년은 재밌었죠. 8학년의 키워드는 일단 해봐. 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학년쯤 되니까 학교에서 배울 건 다 배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살지, 좋은 삶이란 무엇일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시행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좀 하다가 깨달았던 좋은 삶의 첫 번째 규칙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살게 됐어요.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과학인데, 그 해에 제가 과학에 빠졌죠. 저를 매료시켰던 거는 과학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학을 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간다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과학은 삶의 필수적인 미덕 같은 거예요. 이론상 내가 상시 과학을 한다면 나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검증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과학과 함께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했죠.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에리카라고 하고요.
성민사학교의 교사이고 유리가 1학년 때는 옆반 선생님으로 유리가 2학년 때는 담임으로 그리고 유리가 학교를 다니는 여러 장면에서 이제 만나기도 했었고 또 2년 전에는 수업에서 만나면서 유리의 어떤 성장과 방황, 고민, 이런 발견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러면 옆에서 계속 제가 살아간 과정을 보면서 그때 에리카가 봤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리는 저한테 유리는 약간 뒤가 궁금한 사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약간 유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고 저 친구의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보여주는 것도 다양한데 어쩐지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이 친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해한 세상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괜히 더 보게 되고 질문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못 볼 때는 응원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 같은 거 쓰거나 이럴 때도 늘 꼭 챙겨보기도 하고 이번 학기에 유는 어떤 발견을 했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재작년인가 말거글 수업에서 만났을 때 어떤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와 진짜 이 친구는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뭔가 자기의 세계를 잘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 혼자 숨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잘 나누면서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약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글감을 주고 글을 써오라고 했는데 뭐 자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도 대충 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고심해서 썼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유리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지. 저 친구는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저 친구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만나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들이 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에리카는 힌트를 주는 사람. 제가 성장하는 지점마다 에리카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거는 계절학교 있을 때 에리카가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에리카가 수업을 하면서 했던 말이 답보다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난 왜 살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서 잘 사는 건 뭘까?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됐어요. 좋은 삶의 두 번째 규칙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로 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당기는 인력이 있고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을 별로 구분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력이 먼저 왔죠. 어떤 청력이었냐면 첫째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 둘째는 내가 군대를 가야만 하는 이 사회.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더 살만한 곳이 있을까? 한번 경험해볼까? 같은 식의 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두려움도 있죠.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타지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시행착오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역경을 겪는다는 게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왕창 깨지고 돌아와도 그러면 한국은 그나마 살만한 곳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고, 거기가 나름대로 살만하면 그거대로 좋고, 내가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잖아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듯 인생에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진다. 삶이란 정말이지 기묘한 것이다.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있을 뿐이다. 갈망하고 원하고 왠지 끌리는 것,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귀찮은 것, 그게 전부다. 삶은 목적을 향해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삶은 여행에 가깝다.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한 번 먹은 초콜릿을 다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